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고 또 출시가 지연되는 것으로 소문이 돌았었던, 그래서 그 이유가 제품의 성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삼성이 얼마 전 지연설을 일축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S22의 출시에 맞춰서 선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삼성의 출시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 역시 엑시노스 2200의 기능적 포인트는 AMD의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GPU 탑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도 인지하고 있는지 엑시노스 2200의 그래픽 성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은 RDNA2 기반으로 만들어진 GPU를 엑스클립스 GPU라고 불렀습니다. 이 엑시노스의 X에다가 이클립스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엑스클립스. 일식처럼 모바일의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장을 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제발 그래야 할 텐데 말이죠. 오히려 일식처럼 빛도 못 보고 가려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삼성의 보도 자료 중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삼성은 엑시노스 2200에서 확실히 GPU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MD RDNA 아키텍처를 활용한 GPU 부분을 다수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ARM의 V9 CPU 코어를 활용한 부분도 강조했고요. 보안 및 성능 부분에서 강력한 SoC 칩임을 전하며 현재 양산 중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의 우려를 떨치려는 듯 삼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엑시노스 2200을 출시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엑시노스가 S22에 탑재되는가, 그리고 만약 탑재된다면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달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대만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메인 산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산업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산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솔직히 TSMC가 반도체 산업 쪽을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최근 대만의 차잉원 대만 총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향후 대만 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국산화하고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생산할 능력이 100%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대만은 2021년 총 1조 대만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했으며 이 중 장비 투자 비율이 70%, 또 그 중에 86%가 해외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만이 반도체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또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모두 국산화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가 올 연말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희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현재 12세대 엘더레이크가 Z690 칩셋을 사용하는 만큼 13세대 랩터레이크는 Z790 칩셋을 사용하겠죠. 랩터레이크 출시까지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3세대 관련해서 그럴싸한 내용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최근 EC를 통해서 바이오스타의 13세대용 메인보드 리스트가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보드 리스트는 Z790 칩셋을 사용하는 보드와 B760 칩을 사용하는 보드가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런 리스트가 나왔다는 건 일단 인텔이 13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또 이만큼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 팝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PC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현재 가장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씹고 욕하고 싶은 여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대표적인 부품 중 하나는 그래픽카드일 겁니다. 제조사마다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틈틈이 제품에 대한 소식은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AMD는 기존 RX 6000 시리즈의 메모리를 보강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AMD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아직까지 루머 기반의 소식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왜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만 나오면 참 내용들이
자, 인텔의 새로운 CEO 팻 겔싱어는 지금껏 어떤 인텔 CEO보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활발한 활동만큼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겔싱어는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지난 한 해 인텔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텔 12세대 출시에 대해서 굳이 AMD를 거론하면서 Boom, we are back in the game. AMD in the rearview mirror and clients, and never again will they be in the windshield. We are just leading the market. 인텔이 그동안 엄청나게 욕을 먹고 똥을 싼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인텔 CPU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왔지만 그래도 욕먹을 건 욕먹어야겠죠. 그나마 12세대에서 이제 인텔이 좀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이 추세로 앞으로 열심히 한다면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저런 멘트를 날렸을까요? 그리고 겔싱어의 저 이야기에 인텔을 선호하는 분이든 AMD를 선호하는 분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아 그래 그게 맞지 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은 그런 멘트죠. 자, 부디 팻 겔싱어의 저 넘치는 자신감이 인텔의 다음 제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삼성은 갤럭시 S22를 2월 8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렛츠고 디지털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2 외에 갤럭시 탭 S8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자, 갤럭시 탭 S8은 14.6인치 모델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8 젠 1을 탑재하고 8GB 용량의 메모리와 128GB 또는 256GB 저장 용량을 가진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전에 유출된 내용처럼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 때문에 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만 하위 라인은 노치 디스플레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탭 S8은 S펜이 함께 제공되며 S8 울트라와 기본 모델 간에 탑재되는 S펜은 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일단 다음 달 초에 언팩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2의 공개와 더불어서 탭 S8을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만 기으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서멀 시장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는 악틱의 MX4일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악틱은 MX4의 후속 모델로 MX5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악틱은 최근 유통되고 있는 MX5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며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악틱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MX5 제품의 경우 제품 내부에서 오일층이 분리되어 서멀의 조기 경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확인 후 개선된 제품을 현재 내놨고 개선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판매된 제품 중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 중 오일 분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경우 교체를 신청해달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블리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서머를 짜봤을 때 묽은 느낌이 있고 또 오일층이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게 보인다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교체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체 부분이 참 애매한 게 국내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고지와 교체에 관련한 안내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멀이라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국내도 수입 유통사들이 빠르게 대응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드웨어 쪽 매니아분들은 채굴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져보면 채굴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겠지만 그들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받는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자, 인텔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장형 그래픽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텔은 출시할 그래픽카드에 채굴 제한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결국 채굴충들을 상대로 그래픽카드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눈총도 받고 있는데요. 인텔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아예 채굴을 위한 하드웨어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텔의 라자 코드리는 인텔이 SHA256 최적화 ASIC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난자 마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새로운 마이닝 칩을 준비 중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칩을 ISSCC 2022에서 선보일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인텔도 채굴을 지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코두리의 멘트를 생각해보면 인텔은 이걸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텔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GPU가 현재 채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GPU는 그래픽 및 게임 등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낮은 전력을 사용하고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채굴용 하드웨어가 나온다면 이 채굴용 하드웨어와 GPU의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GPU를 광산에서 해방시키려면 GPU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일꾼을 만들면 된다. 뭐 이런 논리죠.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건 맞는데 과연 이런 계획이 얼마나 현실에서 의도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거래로 주당 95달러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해당 거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3년 회계 연도에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거래 내용이 발표된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큰 반응이 없었던 것에 반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하루 만에 30%가 넘는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출시한 게임마다 뭐 그렇다 할 성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내부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 액티비전 블리자드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내민 손길은 굉장히 달콤할 겁니다. 너무 뜬금없었고 예상하기 힘들었던 이 빅딜의 성사라 대부분 아마 이게 뭐지라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인수 금액이 너무 큰 터라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장에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시장 3위에 게임 개발사로 올라서는 부분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사업부 차원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IP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월간 구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가입자 유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큰 투자를 한 것은 아닐지, 과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똥을 비싼 돈을 주고 산 건 아닐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나저나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같은 걸 게임 패스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콜옵 등의 게임 패스를 포함시킨다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진짜 초혜자 구독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쵸? 뭐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유튜브 러브에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6월달 신청 게시판에 1월 날짜 게시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확인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팀님이 17일 훈련소에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늦게 확인했어요. 오늘 벌써 한 3일차 접어드셨을 텐데 추운 날씨에 훈련 받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요. 훈련 잘 마치시고 군생활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잘해서 표창 받고 이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저도 훈련소 때 그 사단장 표창을 받았었는데 군대에서는요 괜히 너무 눈에 띄면 군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군생활은 적당히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그냥 무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욕을 먹더라도 절대 군생활 하시면서 다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다쳐가면서 무리해가면서 잘해봐야 나만 손해지 절대 좋을 거 없습니다. 자, 건강하게 무사히 전역하시는 게 제일 성공적인 군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히 다녀오세요. 화이팅! 자, 저랑 오프에서도 만났었고 그때의 인연으로 가끔 연락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 브즈그라는 닉네임을 쓰는 친구인데요. 18일에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따로 연락도 했고 생일 축하한다고도 이야기했는데 또 영상에서 빼먹으면 이 친구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브즈그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자. 건강하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보자. 자, 그리고 내일 20일 뚜미니님의 어머님께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해당 수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가 참 막막하긴 한데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뭐 어디 가족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일단 수술이면 다 걱정되는 마음 다 똑같죠. 어머님께서 수술 무사히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셔서 빨리 퇴원하시고 또 오래오래 뚜미니님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히 무사히 수술 잘 받고 쾌차하세요. 뚜미님도 파이팅! 자, 김수범님께서 내일 20일 10대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올해 이제 고3이 되셨는데 참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인생에서
따져보면 1년인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지내는 시간 중 하나죠.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이 과정에 뭐 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이 1년의 결과가 가장 중요해지니까요.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내시게 될 1년의 시간에서 나름의 결실을 낸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노력,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1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자, 이번 주도 어느새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도 어느새 말로 넘어가고 있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 합시다. 자,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